매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쏟아지는 뉴스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놓치면 안 될 뉴스 중요한 것만 콕콕 찍어서 아침에 간략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뉴스 토마토 기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한동인의 뉴스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어제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영업자 단체들이 밤 11시 30분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심야에 서울 시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로 어젯밤 여의도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네. 당장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있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정부가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는데요.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돼서 죄송하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는 예산 결산 소위를 열었는데요. 네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경을 3조 5,466억 원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전체 회의랑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일단 소위에서 3조 5,466억 원을 증액한 거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금액이 꽤 크네요. 네,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3조 2,500억 원이었는데요. 이제 6조가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 분류에서는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고요. 네. 지원금 최고 단가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보면은 100만 원,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1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업 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기존의 6천만 원을 추가로 6천만 원을 늘려서 1조 2천억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다른 것도 있는데요. 네. 법인 택시랑 그리고 관광버스 운전자 이 부분을 더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렇죠.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는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 없는 상황에 일단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제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이것부터도 좀 따져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법 때문에 사실 7월 1일부터는 그냥 해준다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아직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지급된 건 없으니까 네네. 좀 걱정들도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도 이게 빨리 끝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네. 폐업 보상금 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에서 검사가 원래 참고인이죠. 사실은 당사자들도 아닌 사람들, 죄수들을 100여 차례나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켰다. 예.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게 감찰 결과 드러났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확히 어떻게 된 걸까요? 어제 이제 법무부랑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제19 감사기 이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차례 소환을 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고요.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당시 수사팀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듣고도 기록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또 피의 사실 공표도 확인이 됐고요.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 모해 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서 대검 감찰부로 이청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이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죠. 이문정 당시 연구관을 관련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게 핵심 혐의고요.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당시 검찰총장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예. 주임 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수사를 탄력이 받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3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수사 중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로 뭘 뒤집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원래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을 사실은 소위 말하는 뭉갰다. 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거 확인된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권 아주 큰 거물급 인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축은행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그 참고인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증인으로 올 사람들을 정말로 막 불러요. 아침 9시가 원래 보통 이제 그 시간이면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도 막 불러가지고 맨날 뭐 조사를 하는데 쓰지를 않아. 그러면은 조사에 남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출정 기록 나오고. 그러면 그동안 뭘 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면 또 뭔가 그 사람이 예전 진술하고 달라져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사실은 이제 밝혀냈다. 검찰이 네. 그런 동안 관행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김학의 차관 사건 할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그 사람을 한번 검찰이 먼저 만났다는 것 때문에 파기환송했잖아요. 오염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에 이 모해이징 사건에서 증인을 회유하고 연습시킨 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부분 공수처에서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할지 사실은 좀 신경 쓰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보죠. 이동훈 전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뭐 골프제 받았다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 본인은 공작론의 뭐 희생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예. 네. 지난 13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여기서 Y는 Y가 윤석열 전 윤석열. 총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여권 사람이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고 그날이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고 네. 그 과정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TV 인터뷰에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공격이 다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수사를 악용해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이러면서 이전 논설위원회 공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리를 조금 뒀는데요. 이전 논설위원 측에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우리가 야당이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고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전 대표가 SNS에 충격적인 사안이라 이렇게 그 전날 첫 번째 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권도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회 공작에 대해서 크게 반응은 하진 않고 있는데 네.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도 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밝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쁜 말일 것 같긴 한데 네. 윤 전 총장 측은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제 뭐 지금 한 기자는 뭐 철저히 밝혀야 되고 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그쪽에서 말했다고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랑은 원래는 좀 그 이동훈 전 대변인 거는 네.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다 원래 그렇게 또 네.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스탠스 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실체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와봐야지 그 네. 얘기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듣고 계십니다.